안녕하세요. 한국 마케팅 교육 연구소입니다. 마케팅 10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술적 마케팅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략적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전략적 마케팅은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 즉 누구에게 어떤 컨셉의 제품을 줄 것인가, 이거를 예, 계획하는 과정이었죠. 그게 바로 전략적 계획이라고 해서 STP, S는 세그멘테이션, 즉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T는 타겟팅, 즉 시장 세분 나눈 시장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찾아내기.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타겟팅한 시장을 대상으로 그 제품의 핵심 혜택을 고객의 머릿속에 심는 작업. 그렇죠. 그게 바로 STP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략적 마케팅이었고요. 이제 전술적 마케팅, 즉 마케팅 믹스, 즉 마케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4P라고도 말했죠. 첫 시간에. 네. 4P 마케팅 믹스, 마케팅 프로그램.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개는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술적 마케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술적 마케팅은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각각의 수명이 있죠. 그래서 제품은 새로 생겨서 결국은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처럼 제품에도 수명이 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네 단계로 되어 있어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게 인트로덕션, 즉 도입기, 그 다음은 growth, 성장기, 그 다음 maturity, 여기는 성숙기, 그 다음 decline, 여기는 쇠퇴기 이렇게 될 수 있죠. 도입기면 제품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때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이익, 빨간색은 매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입기 초반에는 보세요. 파란색이 0 밑에 있죠. 즉 적자란 뜻이죠. 초기 투자비, 즉 마케팅 비용, 출시하는 비용, 공장 짓고 설비 세팅하고 아니면 마케팅 비용, 이를테면 광고비, 영업비 이런 데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도입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도입기라고 하죠. 이때의 목표는요, 브랜드를 알려서 그 제품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써보게. 그리고 이때는 가격 정책을 비싸게 하면 처음 나온 제품인데 비싸면 잘 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처음 나온 제품은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좀 싸게 팔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빨리 안착하기 위해서, 즉 이런 가격 전략을 침투 가격 전략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첫 도입기는 브랜드를 알려서 브랜드의 첫 구매자, 즉 시용,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용자를 늘리는 게 중점이었다면, 성장기는 언제 시작하냐면 성장기는 시용자가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이를테면 식품이라면 먹어보고 맛이 괜찮군 하면서 반복 구매를 하기 시작할 때 성장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제품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쟤네 장사 잘 되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장기 끝에는 이제 성장세도 조금씩 꺾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성숙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이 둔화되고, 예. 그다음에 성장이 둔화되니까 뭔가 좀 다른 제품, 뭔가 좀 개선된 제품 차별화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를테면 신라면 같으면 뭐 신라면 블랙, 뭐 신라면 뭐 다른 그런 다른 제품이 나오고요. 햇반 같으면 햇반도 이제 경쟁자들이 생겨서 시장 자체가 막 성장하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햇반, 콩이 들어있는 햇반, 잡곡이 들어있는 햇반 등등 추가적인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어, 시장 점유율을 떨어지지 않게 막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구매자를 발견하는 그런 노력이죠. 성숙기는 아무래도 매출이 이제 정체가 되고 떨어지기 좀 일보 직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성숙기에서 그러다 보면 한계에 다다른 경쟁자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합니다. 쇠퇴기는 제품 판매가 감소세로 떨어지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철수, 시장에서 빠지는 거죠.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시장에서 나가는 거. 두 번째, 수확. 이거는 영어로 harvesting이라고 하는데 수확이라는 게 뭐 공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확은 제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를테면 뭐 광고도 크게 하지 않고 뭐 영업도 뭐 회사 차원에서 영업도 밀지 않고 일단 팔리는 대로 그냥 팔자. 투자할 생각은 없다.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할 수 없고 뭐 이러면서 제품에 특별히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팔리는 그 수익을 얻겠다. 뭐 이런 게 수확 전략이겠죠. 이번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우리가 말하는 프로덕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good이라고 말하는 유형 제품, 두 번째는 서비스, 세 번째는 아이디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이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제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제품은 영어로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속성들의 묶음이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제품 제일 왼쪽에 있는 유형 제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내구재, 비내구재. 내구재는 TV, 컴퓨터 이런 것처럼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거, 냉장고 같은 거죠. 비내구재는 콜라처럼 먹으면 없어지고 비누처럼 쓰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죠. 식품이나 무슨 뭐 샴푸 이렇게 소모되는 거죠. 이걸 바로 비내구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거는 무형의 활동이에요. 무형. 이를테면 컨설팅, 발 마사지, 강의 이런 거는 무형이죠. 강사는 유형이지만 강의는 무형이죠. 그죠? 발 마사지 하는 사람은 유형이지만 마사지 자체는 무형이죠. 세 번째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일종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캠페인에 나오는 카피 아니면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요즘에 금연 캠페인 뭐 say no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카피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이 세 개를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소비재와 산업재. 이거는 이제 제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에 따른 거지 제품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즉 밀가루, 이를테면 CJ에서 나온 밀가루가 있다. 이 밀가루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산다. 집에서 뭐 수제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칼국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핫케이크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산다면 그 밀가루는 소비재가 될 테고요. 같은 CJ 밀가루라도
파리바게뜨가 산다면 이거는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소비재의 네 가지 유형은요. 아래 그림처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비탐색품 이렇게 네 개를 나눌 수 있는데 편의품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크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는 거. 치약, 소금, 담배 뭐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는 선매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 때 상당한 시간을 물건을 고를 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쏟는 그런 제품이죠. 스마트폰 살 때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사지요. 꼭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살 때, 냉장고, 에어컨 살 때 또 꽤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사죠. 이런 제품을 선매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은요. 고가이고 굉장히 샀을 때 어떤 영향이나 리스크가 꽤 큰 제품이나 뭐 심장 서비스, 심장 수술 같은 거, 임플란트, 수천만 원이 드는 임플란트, 그 다음에 수억 대를 호가하는 BMW, 뭐 비싼 그랜드 피아노 이런 것들은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품은 하나 더 있어요. 비탐색품. 이거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딱히 구매를 생각하지 않는 제품을 비탐색품이라고 그래요. 즉, 뭐 보람상조 같은 거, 아니면 보험도 뭐 자동차 보험은 아니고 뭐 연금보험이나 뭐 생명보험 같은 이런 보험들은 딱히 권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들게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보험 들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요 네 가지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비탐색품 이렇게 네 가지가 제품 소비재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비탐색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브랜드, 구매 행동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분류, 소비재, 산업재 이렇게 있는데 산업재는요. 여기서 파생수요라고 했죠. 파생수요란 말은 비록 산업재 거래가 기업과 기업 간에 일어나는 거래지만요. 사실은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B2B의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출산율이 높아져가지고 기저귀 판매량이 는다면 종이기저귀요. 그렇다면 펄프의 구매량이 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니버터칩이 대열풍을 일으키면서 꿀의 수요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제과 회사가 꿀을 사는 수요가 늘겠죠. 이런 게 파생 수요입니다. 비록 산업재라는 게 기업 간 거래지만 최종 소비자의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최종 소비자로부터 수요는 비롯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파생 수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산업재는 두 가지로 나눠요. 구성품과 지원품. 구성품은 밀가루. 아까 파리바게뜨 예를 들었지만 밀가루는 파리바게뜨 빵을 구성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구성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엔 반도체를 사서 전자제품에 꽂죠. 그래서 반도체가 제품의 일부가 되니까 이런 거는 구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품인데요. 이거는
실제 최종 제품의 구성 요소가 되진 않지만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품목을 말해요. 즉 복사기, 빔 프로젝터, 아니면 뭐 A4 용지 같은 경우도 직접 A4 용지를 뭐 갈아서 빵에 넣지는 않지만 구성품은 아니지만 뭔가를 만들기 위해 뭔가 사무적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산업재 중에서도 지원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엔 제품 아이템, 제품 라인, 제품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제품 아이템은 각각의 개별 제품을 말해요. 이를테면 라면 한번 볼까요? 라면,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무파마, 안성탕면, 이런 건 제품 라인이고요. 라인 상상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쭉 하나씩 나열하는 그런 라인을 생각해보세요. 라인 쫙 나열하는 라인, 라면 라인, 그죠? 라면 라인이죠. 그 중에 신라면은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안성탕면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죠. 하지만 라면군, 신라면, 안성탕면, 무파마, 짜왕, 짜파게티 쭉 나열하는 걸 상상해 본다면, 네, 그 나열된 그게 바로 라인이에요. 라인. 아이템과 라인 아시겠죠? 농심은 라면만 파는 게 아니죠. 네, 라면 사업군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냉동식품도 팔죠. 냉동식품 사업군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스낵, 새우깡, 포테이토칩, 꿀꽈배기를 파는 스낵 라인, 그렇죠? 스낵 라인도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스낵 라인, 냉동식품 라인, 라면 라인, 이런 라인들을 묶은 거를 바로 믹스라고 합니다. 제품 믹스. 아시겠죠? 제품 아이템은 신라면 또는 각 개별 라면이요. 신라면, 안성탕면, 이런 각각의 아이템이 각각의 품목을 아이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짜왕, 무파마, 이런 라면군으로 쭉 나열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제품 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제품 믹스는 라면 제품군, 냉동식품 제품군, 스낵 제품군,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을 합친 거를 바로 제품 믹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 대시보드란 말 한번 알아볼까요? 마케팅 대시보드는요. 참, 먼저 대시보드란 말 먼저 알아볼까요? 대시보드는 자동차의 계기판 같은 걸 말하죠. 계기판, 비행기나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 계기판의 특징이 뭐죠? 네, 차량이나 비행기의 그때그때의 상황을 알려주죠. 마케팅 대시보드로 그런 뜻이에요. 뭐 오늘의 마케팅 현황, 어제까지의 뭐 실적, 네, 그래서 지금 뭐 실시간 매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광고, 그다음에 뭐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네, 바로바로 예, 현재성 있는 그런 정보를 바로바로 마케팅 관리자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화면이에요. 화면. 이런 화면들. 이것도 마케팅 대시보드고요. 네, 이런 형태의 마케팅 대시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형태의 마케팅 대시보드도 있군요. 밑에 뭐 KPI도 나오고요. 네, 이런 형태의 마케팅 대시보드도 있습니다. 네, 마케팅 대시보드라는 말 뜻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지금 제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신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제품은 영어로 new 프로덕트죠. new. 그렇다면 new, 그게 뭐지? new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근데 new라는 말도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품 관점에서의 new, 새로움, 고객 관점에서의 새로움, 그 다음 법적 관점에서의 새로움, 네 번째는 기업 관점에서의 새로움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제품 관점에서는 기존 제품과 기능적으로 다를 때 새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 관점인데요. 고객 관점에서의 새로움은 새로운 학습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단계별로 봐요. 먼저 연속적 혁신이라는 거는 고객이 그 새로운 제품을 씀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학습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면 이건 연속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치약이 있어요. 페리오 치약이 있는데 자 신제품이 나왔어요. 페리오 화이트. 페리오 화이트 치약은요 이빨을 하얗게 만드는 치약이라 봐요. 그런 거는 뭐 이빨을 하얗게 만드는 치약은 뭐 칫솔질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똑같은 치약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칫솔질 예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새로 나온 페리오 화이트 치약을 발라서 그냥 칫솔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거는 큰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연속적 혁신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동적으로 연속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혁신 중에서도 약간 새로움 중에서도 약간의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게 필요한 거. 그냥 칫솔, 그냥 칫솔로 청소가 아니라 그 이빨을 닦다가 전동 칫솔을 사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전동 칫솔은 막 칫솔처럼 막 이렇게 손으로 치카치카 하지도 않고요. 가만히 그 동그란 칫솔모를 이렇게 뭐 이에 얹어서 가만히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다르죠, 그죠?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이전에 하던 닌텐도 게임과 닌텐도 위 뭐 스포츠 관련된 그런 게임기였죠. 이것도 굉장히 좀 새롭죠. 기존에 하던 닌텐도 손에 들고 하는 그런 게임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세 번째는 학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옮겼다. 이러면 이건 불연속이죠. 디스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휘발유차 타다가 전기자동차다. BMW의 i3, i8 뭐 이런 전기자동차를 타게 되면 기존에 엔진 자동차 타던 휘발유 자동차 타던 그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겠죠.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배워야겠죠, 그죠? 그다음 뭐 주유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죠?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건 불연속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요, 정규 유통망에 들어온 지 6개월 이내에만 새롭다고 할 수 있대요. 6개월 지나면 신제품이란 말하면 불법이래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관점의 새로움인데 기업 관점의 새로움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라인 확장 정도의 새로움. 라인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제품 라인 내에서 확장, 제품 내에서 특정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에,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붙이는 걸 말해요. 이를테면 신라면이 있을 때 신라면 블랙, 신라면 큰사발 뭐 이런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술 변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브랜드 확장을 할 때, 이럴 때를 기업 관점에서 새롭다고 하고요. 라인 확장과 달리 브랜드 확장은 라인 내에서 확장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 다른 제품군까지 특정 브랜드가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페리오는 치약이죠. 페리오 치약인데 얼마 전에 페리오에서 민트 캔디를 만들었어요. 페리오 캔디, 페리오 쿨 민트라는 캔디 있었는데 그 캔디는 페리오 치약 내에서 확장된 브랜드가 아니라 사탕으로 확장된 거기 때문에 이건 라인 확장이라기보다는요 브랜드 확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큰 새로움이라고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급진적 발명, 이런 거는 많이 새로운 거죠.
이를테면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이런 거 굉장히 놀라운 발명이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다가 CD 플레이어 뭐 이런 급진적 발명이죠, 그죠? 신제품은 나온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별화 포인트가 너무 작아서 다른 제품과 경쟁력이 없을 때, 굳이 새로 나온 걸 사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구매자에게 접근하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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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품 기획서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철저한 연구랑 그런 거 없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결정적이죠. 결정적 아주 중요한 요인에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기도 문제, 시기. 그다음에 품질이 나쁘면, 그 다음에 시장 매력도가 떨어질 때, 그 다음 마케팅 믹스, 즉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 이럴 때 신제품은 실패하죠. 펩시 AM, 아침에 커피 대신 먹으라고 만든 콜라래요. 카페인을 많이 넣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면서 아침에 콜라 한 잔 먹고 뭐 출근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자, 두 번째, 거버라고 하시죠. 거버 싱글스. 거버는 아기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미국에서 워낙 유명하죠. 거버는 유명한데 거버에서 아기 음식이 아니라 어른들 먹는 싱글족들 먹으라고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들어있는 잼? 뭐 고기 반죽한 어떤 잼과 빵에 발라 먹는 뭐 그런 잼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거버 싱글스란 건데 이것도 실패했죠. 이거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난 애기가 아니야. 애기 음식 먹을 수 없어. 이런 거죠. 코코아 새우깡? 왠지 그 컨셉이 지금 안 맞죠. 새우깡과 코코아는 안 맞는 것 같죠. 이래서 이것도 96년에 나왔는데 성공한 제품은 아니고요. 세그웨이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너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없었죠. 가격 문제도 있었고요. 이리듐, 이건 출시 시기의 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리듐 큰 돈을 들여서 진행한 큰 프로젝트인데 이리듐이 소개될 때쯤 전 세계 글로벌 로밍도 완성되어서 굳이 크고 비싼 위성 전화를 쓸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게 이리듐 실패 이유죠. 그다음 디자인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쌍용차 이전에 그죠? 디자인 문제 때문에 지금 판매가 많이 안 된 면도 있었고요. 찾아보니까 영국 텔레그래프라는 잡지에서 어글리, 보기 싫은 못생긴 차에도 뽑히기도 했고요. 벤게이라는 약은 근육통 약이에요. 뭐 스포츠 크림이라고도 하는데 화끈화끈한 거 있잖아요. 물파스나 맨소레담 같은 거, 그런 거를 전문으로 파는 브랜드예요, 벤게이. 근데 얘네가 아스피린을 만들었대요. 이때 사람들은 이 화끈화끈한 벤게이가 내 몸속에 들어간다면 하면서 그거를 난 용납할 수 없어. 그 이상한 느낌 안 팔렸대죠. 크래커잭은 캐러멜 팝콘 같은 브랜드의 카라멜 팝콘 전문 브랜드인데 시리얼? 난 시리얼 아니야. 시리얼은 왠지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거 포지셔닝 문제죠. 그다음 프리톨레이라고 과자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도 나오는 치토스 같은 것도 프리톨레이에서 나오는 과자죠. 여기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대네요. 이것도 실패했다고 하고, 프루트 오브 더 룸은 그 속옷하고 이렇게 받쳐 입는 티셔츠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 되게 다양한 컬러 옷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세탁 세제 만들어서 실패했고, 스머커스라는 잼 회사예요. 과일잼 전문 회사인데 얘네들이 저기 토마토 케찹 만들었다가 실패했대요.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실패 사례고요. 이건 제가 뭐 찍은 사진인데 곰표, 곰표, 곰 마크, 저기 마크가 이제 변기에 많이 쓰이는 마크인데 정수기에 예, 붙여서 신제품 만든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신제품도 뭐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없지만 예, 이런 식의 브랜드 확장은 제가 볼 땐 좀 의아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신제품 프로세스를 보실까요? 자, 7가지죠. 신제품 전략 개발,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고르기, 비즈니스 분석, 제품 개발, 시장 테스팅, 상업화. 이렇게 7가지. 첫 번째, 신제품의 역할을 규정한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아이디어 발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객으로부터, 종업원들로부터, R&D 연구실로부터, 경쟁 제품으로부터, 그다음에 발명가나 대학교 뭐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모두 가져갔다가는 뭐 개발비 엄청 들겠죠.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내는 작업이 바로 심사죠. 심사. 스크리닝이라고도 하고요. 심사 및 평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 접근법과 외부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분석은요. 이 제품이 잘 팔릴까? 수익이 얼마나 날까?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분석이 끝나면 사실 바로 개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발비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꽤 비싸기 때문에 비즈니스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수익성이 날 제품인지 판단을 내린 다음에 개발비를 쓰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 결과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아마 개발을 늦추거나 포기하겠죠. 하지만 비즈니스 분석에서 많이 팔릴 것 같아.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확신이 나온다면 그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제품의 개발을 빨리 시작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이에요. 개발은 시제품 만드는 것. 그죠?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으로 만드는 단계죠. 그 다음에 시제품이 나왔어요. 나온 이 시제품을 팔아보는, 가상적이 아니라 이제 일부한테 팔아보는 거예요. 일부한테.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인데요. 상업화는 드디어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죠. 공장도 짓고 설비도 사고 종업원도 채용하고 그 다음 마케팅 비용, 즉 광고비, 홍보비, 판촉비 등등 이런 걸 쓰는 거죠. 이런 단계가 바로 상업화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개 단계를 봤는데 자,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단계가 가장 돈이 많이 들까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5, 6, 7 신제품 전략, 아이디어, 선별평가, 비즈니스 분석, 제품 개발, 시장 테스팅, 상업화 이 7개 중에서 어떤 단계가 가장 큰 돈이 들까?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상업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품 개발에 큰 돈이 들어가는 산업이 있기야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만 산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산업을 생각한다면 제품 개발 자체보다는 만들어진 제품을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상업화 비용이 훨씬 더 월등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죠. 자, 지금 우린 제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품. 마케팅 믹스의 첫 번째 나오는 제품. 그 중에 서비스가 있었죠. 네,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4가지 특징은 무형성, 변동성, 비분리성, 소멸성. 제품은 형태가 없어요.
서비스는요? 서비스는 형태가 없죠. 네, 강의, 강사는 있지만 칠판은 있지만 강의는 형태가 없죠. 변동성, 뭐 뮤지컬이나 공연도 아침 공연 다르고 저녁 공연 다르고 한국 공연 다르고 독일 공연 다르고 이렇겠죠. 그렇죠? 변동성,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분리성, 막 저기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 마사지 하는 사람과 발 마사지 받는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택시 운전사와 택시 저기 승객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비분리성. 그다음 소멸성. 서비스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롯데호텔 203호 객실, 어제 날짜 객실. 객실은 남아있지만 이미 어제 날짜 객실은 소멸되어 버렸죠. 그죠? 버스 운송도 오늘 아침 버스 운송 서비스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 네 가지가 서비스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서비스 연속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품은 서비스 요소를 조금씩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왼편에 있는 소금 같으면, 자, 그러니까 위쪽이 제품 요소, 아래가 서비스 요소인데, 소금은 제품 요소가 별로 없군요. 죄송합니다. 위에가 서비스 요소, 아래가 제품 요소입니다. 아래 제품 요소만 있군요. 서비스 요소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저기 그죠? 넥타이나 소금 같으면 그렇죠. 하지만 자, 조금씩 올라가면서 서비스가 중시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패스트푸드, 극장, 항공, 중간쯤에 있는 게 패스트푸드군요. 패스트푸드는 이를테면 햄버거 가게 같은 건데, 햄버거 자체는 제품, 그거를 만들어서 내주는 것은 서비스,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반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 저쪽 끝에 가면, 오른쪽 끝에 가면 teaching, 이거는 가리키기, 이거는 거의 서비스죠. 그죠? 컨설팅, teaching, 마사지, 이거는 거의 제품 요소 없는 그런 순수 서비스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엔 서비스 갭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차이, 갭이죠. 갭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knowledge 갭, 즉 지식 갭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표준 갭, 그 다음에 전달 갭,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식 갭은요, 기업이 고객의 뜻을 잘 못 읽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를테면 고객은 맛있는 피자를 원하는데 회사는 고객들이 맛있는 피자가 아니라 빠른 배달을 원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건 맛있는 피자인데 빠른 피자를 원한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널리지 갭이에요. 사람들의 니즈,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갭이죠. 두 번째는 표준 갭이에요. 표준 갭은 회사가 아까 느낀, 사람들은 빠른 배달을 좋아해 라고 느꼈죠. 뭐 잘못 느낀 거긴 하지만 이것을 회사의 표준에 잘 반영해야 되는데, 이 반영을 잘 못하는 경우, 이걸 스탠다드 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소비자들이 빠른 배달을 원한다는 건 이제 회사가 인식했어요. 자, 소비자들이 빠른 배달을 원하니까 우리 1시간 내로 배달해주자. 1시간 내?
그건 별로 빠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표준을 정하는 게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는 한 30분 정도 이내에 배달되는 걸 빠르다고 느낄 텐데 이거를 회사가 표준에 잘못 반영하는 건 거예요. 빠른 배달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표준을 1시간, 1시간에 배달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갭을 표준 갭, 영어로는 스탠다드 갭 이렇게 말해요. 자, 표준 만들었어요. 1시간. 1시간 내에 배달하는 것을 내부 표준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배달을 해보니까 1시간 반쯤 걸려요. 1시간 반쯤 걸리더라. 이거는 표준하고 실제 행동하고 사이에서 그 어떤 갭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갭은 전달 갭, 즉 딜리버리 갭이라고 그래요. 그쵸? 잘못됐죠. 1시간 내에 배달한다고 표준을 만들었는데 실제 배달은 1시간 반 만에 되니까 이건 딜리버리 갭이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갭. 이거는 회사가 말한 메시지와 실제 서비스와의 차이예요. 회사가 아까 말한 매뉴얼대로 표준대로 신문에다가 TV에다가 자, 1시간 내로 배달해 드립니다. 1시간 내로 배달해 줍니다. 라는 광고를 했다 봐요. TV, 라디오 뭐 이런 데다가 1시간 내 배달 뭐뭐뭐 피자 1시간 내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 봐요.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배달은 1시간 반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런 갭을 커뮤니케이션 갭. 회사의 뭐 어떤 광고 홍보물 같은 거 그것과 실제 그러니까 광고에서 약속한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가 다를 때 생기는 갭을 바로 커뮤니케이션 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믹스 중에서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서비스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